오늘은 제97주년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서슬퍼러던 시절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로 알린 날입니다. 97주년. 이제 몇 년 있으면 100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3.1절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공휴일들을 그저 의미를 잃어버리고 휴일 정도로 아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대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박지종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3.1절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생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1절 하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뭐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뭐 물어보면 3.1절뿐만 아니라 뭐 6.25 광복절 사실 잘 깜짝 놀랄 정도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안타깝긴 한데 3.1절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어떤 날인지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사전적 정의를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백과사전에 나온 사전적 정의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무엇보다 이제 한국이 자신의 어떤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표출해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자유롭고 아주 자주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잘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1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올리는 분이 유관순 열사이고요. 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대표 33인은 각계인재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실제 당일날 그럼 이분들이 또 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예, 이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날의 행적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오전에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 모이셔가지고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한 100장 정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오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이제 정각이 되고 나서 한용운 선생께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시고 또 만세 삼창을 하고 축배를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는 5,0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또 역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이 전까지는 어떤 독립운동이 각 집단별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독립선언서 33인의 어떤 그 연합이 시작됨으로써 독립운동을 좀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대연합 전선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해주신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분들이 역사에 알려진 혹은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여성들의 과거의 노력들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려져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있었고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3.1절을 기념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자료를 모아서 자료 총서가 발간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여성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냐, 어떤 분이 계시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유관순 열사 말고는 그렇게 생각나거나 떠오르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실제로 독립운동 유공자 그 포상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그 포상자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2% 미만, 한 1.8%, 1.9%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여성분들이 독립운동을 덜 하셨냐?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음제허 양제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런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그분들을 조금 더 발견하고 조금 더 발췌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발간된 이 자료 총서는 어떤 수감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판결문을 조사를 해서 어떤 많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냈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여성 독립 운동가 분들에 대한 많은 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가 광복 7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가 3.1절 97주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골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처리 문제인데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귀향이 개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오늘 특별 상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귀향이 개봉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좋은 소식이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귀향이라는 영화 자체가 개봉한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써서 이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하셨을 때는 반대도 생각보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반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나리오를 집어 던지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작비나 다양한 환경 때문에 힘드셨던 그런 작품인데요. 결국은 제작에 들어간 지 무려 14년 만에 그리고 7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의 도움 끝에 이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개봉 시작에는요, 상영관을 많이 잡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리고 아주 귀중한 영화가 개봉을 많이 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라질까봐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영화의 어떤 중요성을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셔서 상영관도 점차 늘었고 예매율 1위를 달성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아주 가치 있는 영화를 함께 관람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계셔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주목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그린 영화죠. 동주인데요. 독립운동가 송명규와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도 초기에 그렇게 주목은 받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예, 정말 이것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감독과 스타 배우가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를 연출했죠. 그렇죠. 아주 대단한 감독이시고 또 강하늘 씨, 요즘에 아주 인기가 많은 청춘 스타입니다. 이런 분들이 등장을 했는데도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건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소규모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흑백으로 또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영관 숫자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의 만듦새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 제목은 동주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 독립운동가이신 송몽규 독립운동가의 어떤 모습을 재발견하고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해가지고요. 현재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손익분기점도 넘어갔고요. 지금 절찬리에 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꼭 3.1절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저예산이면서 또 의미를 둔 또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귀향과 동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화평론가 입장에서는 그 힘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주변에 워낙 흔하기 때문에 중요한지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저희가 공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 공기가 정말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좀 덜하거든요. 최근에 우리 모두가 역사가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많은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역사 자체를 좀 대하는 인식도 많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늘어났고
그 중요성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좀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역사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어떤 이러한 영화들을 다양한 SNS나 혹은 다양한 어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3.1절을 맞아서 한일 관계를 조금 되돌아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를 둘러싼 또 영토에 대한 문제, 일본의 뭐 터무니없는 주장, 그리고 뭐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것들이 정말 켜켜이 그 문제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억지인 것을 주장하려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방안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일본이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사실 그거는 뻔합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거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쩌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철면피적인 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사과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다른 세계,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독도를 마치 다케시마, 우리 땅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일부 인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일본의 일부는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제국주의 시절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제국주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나라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어떤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이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거를 제대로 보고 반성하는 자세,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독일 같은 국가들과 그냥 잘 사는 나라, 일본의 차이겠죠. 일본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자, 다시 3.1절 얘기를 좀 돌아오면요. 3.1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잊혀가지만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지자체 기관들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도 있고 대표적인 것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이 3.1절 행사로 가장 관심이 가는 행사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태극기를 펼치시면서 만세를 외치시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태극기 거리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또 보시면서 그때의 어떤 우리 독립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에서도 다양한 3.1절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민족의 얼과 그리고 독립의 의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독립기념관과 함께 올해 이 문화 안에 있는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고를 하고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예. 가시면 또 그런 관보 같은 것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읽어보실 만한 좋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시게 되면 그때 그 좀 끔찍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시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당했던 그런 어떤 고문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 본다기보다는 그때 그 시절의 아픔을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점에서 3.1절을 맞이해서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뜻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올해 3.1절에는 3.1운동을 처음 해외에 알린 외신 기자 한 분이 살던 서울의 집이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 엘버트 테일러가 살던 종로구 행촌동의 이 집 이름을 그분들이 이제 딜쿠샤라고 지었는데요. 이걸 서울시와 정부가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 딜쿠샤 복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 딜쿠샤라는 그 네. 장소가 복원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집이 복원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독립선언서가 담고 있는 이 3.1운동의 정신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 의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표명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의의거든요. 이 딜쿠샤에 살았던 엘버트 테일러 씨께서 바로 이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세계에 보도한 외신 기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명하고자 했던, 전 세계에 천명하고자 했던 우리의 독립 의지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와 정부가 이 딜쿠샤를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이죠. 2019년까지 원형을 복원하고 관리 계획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3.1운동과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한 군데 늘어난 것에 의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집 이름이 딜쿠샤 그러니까 뭐 일본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힌두어로 뭐 이상향 이런 뜻이라고 네. 하죠. 예, 그분들이 이름을 집을 짓고 집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아니 기자가 저렇게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 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 사업가시면서 기자를 같이 하셨던 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의미, 건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고 엘버트 테일러 손녀인 제니퍼 테일러가 오늘 진행된 3.1절 보신각 타종 행사에 박원순 시장 등을 비롯한 타종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계속 테일러 가문과 한국의 인연이 이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니퍼 타일러 씨 손녀분이시죠? 네. 오셔가지고 타종 행사를 같이 하셨는데요. 이 타종 행사에 참여하신 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의 의지를 담았던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신 그런 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독립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지지하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다고 여겨지고요. 이 손녀딸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신의 어떤 할아버님이 이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셨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행사여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버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엘버트의 이제 아들이었던 브루스 테일러 씨께서도 2006년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 테일러 가문이 정말로 이 한국에 미친 영향력과 그리고 관계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참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니퍼 테일러가 이제 왔었고 그 할아버지 엘버트 테일러 이분이 참 대단하더군요. 저도 기사를 읽어봤더니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에 우리 독립운동 보도하다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추방당했거든요.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한국에 와서 묻히셨더군요. 이분은 외국인 묘지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또 있습니다. 3.1절 얘기 쭉 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해야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을 수 있는 건 그 시절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생명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바치셨던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선조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건 당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이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아주 아름다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7주년 3.1절 역사적 의미 오늘 짚어봤습니다. 박지종 대중문화평론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